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테라 대표 김규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드디어 규제가 시작되는 건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부터 지식산업센터는 원래는 사장님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자, 원래는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기업들은 자기의 그런 사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사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옛날에는 사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하는지 어디서 분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오면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분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불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도 들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완전 불장이에요. 불장이 뭔가? 불이 났나? 아주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왜 불장인가?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지는 5년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렇게 불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장이 되었냐? 아파트가 투자가 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유동성 돈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뭐가 없나? 80% 대출, 그리고 2%대 이자, 그리고 많은 실입주 기업자들한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셨지만 나중에 들어오려고 하셔도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입주의향서 미리 내지 않으면 호실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주의향서를 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첫날은 층으로 가져가시는 분, 10개 이상 가져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 분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연합한 건지는 모르지만 완전 첫날이 지나면 호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꼭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규제는 잘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봤자 1년 전매 제한, 그리고 전대 제한이잖아요. 1년 전매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도 1년 동안은 전매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1년 동안 전매 제한이라는 건 뭐 그냥 1년 동안은 안 팔고 갖고 있어라 이거죠. 자, 지식산업센터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80% 대출이 나오고 2%대 이자이니까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고 내가 잘 때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 주식도 맨날 까먹어요. 뭐 도사가 되면은 주식에 돈을 넣으면은 주식이 팍팍팍 올라서 내가 잠을 자도 불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어때요? 내가 잠을 자도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면 30일은 왜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돈을 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올까라고 하겠지만 내가 잠을 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지렛대 효과 그거 아시죠? 내 돈 조금 들어가요. 20%. 그리고 남의 돈 왕창 빌려요. 그래가지고 지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 이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이잖아요. 이걸 몰랐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전에 MBC가 바로 간다. 거기에서 이 지산이 나쁘다. 왜 나쁘냐? 사장이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자가 들어간다. 투자자도 사업자만 내면 다 되더라. 나도 한번 해봤다. 그런데 나도 됐다. 라고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MBC를 탔으니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뭐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더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지식산업센터는 점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공장, 아파트형 공장, 이 공장에 내 돈 10% 내지 20%만 있으면 사무실 또는 공장을 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사장님들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이런 게 분양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양이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해봐요. 그럼 건설업자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 지식산업센터 짓겠어요? 안 짓죠. 맨날 미분양이면. 그래서 투자자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이 투자자분들은 예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는 분들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파트 규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깜짝 놀란 게 향동의 5블럭 정말 그 10대 1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10분이 넣으셨는데 한 분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대기를 걸어 놓으셔가지고 합격을 해야만 거길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산이 임대가 잘 될지 본인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할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단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 피 받고 팔자 이 생각으로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사실 그 향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 대기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투자자분들이 다 이리로 옮겨오셨어요. 왜? 워렌 버핏의 말을 생각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이쯤 되면 누구나 알아야 돼요. 20년 전 짜장면 값이 얼마였어요? 500원이었죠? 지금 얼마예요? 6,000원이죠? 엄청 올랐죠? 왜 올랐겠어요? 이 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모든 나라는 화폐를 자꾸 많이 찍어냅니다. 화폐의 양이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화폐는 마구마구 찍어대고 돈의 가치는 뚝뚝뚝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떻겠어요? 안 떨어지죠. 아파트 값은 올라요. 몇 년 전에도 아파트 값 너무 비싸, 이거 일본 꼴 난다, 이제 버블 붕괴된다 라고 말했었지만 올라가는 건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이만큼 내려가고 또 잠잠해지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집이 안 팔렸었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집 사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살려고 난리예요. 자, 아파트 미분양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분양할 때만 해도 아파트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분양을 제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미분양이. 지방을 가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집을 사라 하지 않아도 집을 사요. 왜? 자꾸 오르니까. 너무 오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사겠어요? 오르니까.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규제를 딱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같이 여러분이 발의를 했는데, 자, 잘하신 거죠? 지식산업센터에 진짜 입주해야 될 분은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요? 투자자분들이 이걸 다 가져가 버렸는데 끝까지 가져가시는 투자자분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 내가 잠잘 때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러신 분 아니고요. 바로 투자했다 빼고 지금 이러는 분들이 이걸 왕창 가져가셨어요. 즉 한 층을 가져갔다 또는 자, 입주 의향세대로 엄청 몰려왔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져가신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피 받고 팔아야지 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어떤 곳은 피가 4천에서 1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피 받고 팔고 이런 구조가 있으면 실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갈 때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 발의는 잘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법안 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현행은 지식산업센터 전매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되는 아주 좋은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즉, 분양계약 체결 후 사용 승인, 즉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산업단지공단에 제조업의 경우 공장 설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 종목의 경우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취등록세를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까지는 전매를 하지 못합니다. 또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즉 분양영업사원 또는 부동산 중개사업 이런 사람들은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낸 다음에 1년 동안은 전매가 제한됩니다. 1년 이상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1년 있다 가져가면 1년 후에 팔면 어떻게 되죠? 양도세 어떻게 돼요? 40%죠. 지방세까지 44%죠. 자, 그래서 양도세를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은 양도세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팔면은 원래 있던 세금대로 내면 됩니다. 자, 전매 제한에는 매매, 증여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거, 그걸 전대라고 하죠. 이 전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5항 및 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 승인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 매매, 즉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 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의 6의 제목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뭐라고 신설했냐면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자주 점검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6. 제5항에 따른 확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1. 제28조의 4.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 2. 제28조의 4. 제5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53조의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 4. 제6항을 위반하여 임대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대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요. 통과되고 나서 3달이 지난 후에 시행을 한다는 거니까 아직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전대 제한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되기 전에 분양 받으실 분은 서둘러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2조 지식산업센터 전매 전대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 예를 보면은요. 제28조 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는데요. 발의자는 자, 신정훈, 윤재갑, 김정호, 이상원, 김원희, 소병훈, 김영호, 박성준, 김두관, 전용기, 김진표, 서영교, 김경만 의원 13명이고요. 2021년 5월 3일에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은 앞으로 문제가 무엇일까 하면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면은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되었던 이러한 것이 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마친 후에 1년까지는 팔지 못합니다.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왜 팔아요? 80% 대출에 2%대 이자, 연금으로 생각하셔야죠.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대 안 돼요. 즉 임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주는 행위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자주 제대로 코드에 맞게 입주 적합업종이 들어와 있나 보기 위하여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불장입니다. 불장.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거예요. 어떨 거냐? 막 난리 났어요. 막 입주 의향서가 넘치고요. 정말 몇 개씩 가져가시는 분도 많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아마 지식산업센터 1년 동안 취등록세를 내고 1년 동안은 전매를 금지를 하니까요. 취등록세 내기 전에 사고팔고 이런 게 안 될 거예요. 자, 보통은 법인이나 업체나 이런 사람들도 찍기라 그러죠. 찍기. 막 지산을 찍어요. 한 층을 찍거나 10개를 찍거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분양을 받은 다음에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되니까 피 받고 파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도 피가 붙으면은 할만하잖아요. 요즘 은행 진짜 장난 아니나.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소득, 그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80% 대출, 2%대 이자. 대표님들, 지식산업센터로 얼른 들어오세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월세를 내고 남의 공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 계시다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 자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아직은 700만 원대가 있습니다. 700만 원대 잡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규제에 따르면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지식산업센터를 찍어가지고 막 피 붙여서 팔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입주를 하실 대표님들을 만나서 정말 적은 돈으로 회사 사옥을 갖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